2024년 10월 31일 금 가격이 온스당 2,790달러로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금 ETF 중에서 가장 유명한 GLD보다 GLDM이라는 생소한 ETF에 더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GLDM에는 42억 달러가 유입됐지만 GLD는 28억 달러에 그쳤죠. 도대체 GLDM이 뭐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려든 걸까요? GLDM, SPDR 골드 미니 쉐어즈. 2018년 6월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ETF는 이름 그대로 금을 미니 사이즈로 쪼개서 파는 상품입니다. 같은 집안인 GLD가 금 ETF계의 빅맥이라면 GLDM은 맥너겟인 셈이죠. 작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진짜 금을 담고 있다는 것. 창업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애드바이저즈는 2004년 GLD를 출시해 금 ETF 시장을 개척했죠. 세계 최초의 금 현물 ETF였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GLD 주가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2018년 당시 주당 120달러. 월급쟁이가 매달 한 주씩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젊은 투자자들이 금을 원하지만 GLD는 너무 비싸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GLDM입니다. GLD가 10분의 1 온스의 금을 담는다면 GLDM은 100분의 1 온스를 담도록 설계했죠. 주가를 10분의 1로 낮춘 겁니다. 2018년 출시 당시 13달러로 시작했죠. 더 중요한 차이는 보수입니다. GLD의 연 보수가 0.40%인데 반해 GLDM은 0.10%입니다. 4분의 1 수준이죠. 1,000만원 투자 시 GLD는 연 4만원, GLDM은 1만원만 내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왜 같은 회사가 경쟁 상품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블랙록의 IAU 때문입니다. 2005년 출시된 IAU는 보수 0.25%로 GLD보다 저렴했고 주가도 낮았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기자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저가 전략 상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GLDM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일반 ETF가 아니라 그랜터 트러스트라는 신탁 구조예요. 투자자가 금의 실제 소유권을 일부 갖는 형태죠. GLDM을 사면 런던이나 뉴욕 금고에 보관된 금괴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금은 어디 있을까요? HSBC 은행의 런던 금고와 JP모건 체이스의 뉴욕 금고에 보관됩니다. 400온스짜리 금괴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죠. 2024년 12월 기준 GLDM이 보유한 금은 약 190톤, 시가로 160억 달러어치입니다. 금괴는 런던 굿 딜리버리 등급이어야 합니다. 순도 99.5% 이상, 무게 350에서 430온스, 공인정제소 생산품이어야 하죠. 매일 감사를 받고 1년 번호와 무게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SPDR 골드쉐어즈.com에 가면 내가 산 GLDM이 어느 금괴의 몇 번째 부분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죠. 2024년 12월 현재 GLDM 주가는 60달러 전후입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650달러인 걸 감안하면 정확히 100분의 1 수준이죠. GLD는 250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4배 이상 비쌉니다. 월 10만원씩 적립하려면 GLDM은 2주를 살 수 있지만 GLD는 반주도 못 사는 거죠. 성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2018년 출시 이후 2024년까지 GLDM은 6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95% 올랐으니 주식보다는 못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은 충실히 했죠. 특히 2020년에서 2024년 인플레이션 급등기에 45% 올라 실질 구매력을 지켰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가 인상적입니다. 주식이 폭락하는 와중에 GLDM은 8% 올랐죠. 2023년 3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도 마찬가지. 금융 시스템 불안에 GLDM이 5% 뛰었습니다. 위기의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최근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이 GLDM 상승을 뒷받침합니다. 중국은 2024년에만 225톤을 사들였고 인도는 100톤,
러시아는 제재 회피용으로 금을 쌓고 있죠.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탈달러화 움직임이 금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활용법이 다양합니다. 첫째, 월 적립식 금 모으기입니다. 매달 월급날 GLDM 한두 주씩 사 모으는 거죠. 10년 뒤엔 꽤 큰 금 덩어리가 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해지입니다. 주식 70%, 채권 20%, GLDM 10%씩으로 배분의 위험을 분산하죠. 셋째, 환율 해지입니다. GLDM은 달러 자산이면서 금 자산이라 이중 해지 효과가 있죠. 원화 약세와 금 강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GLDM 투자자들은 환차익까지 봤죠. 넷째, 바벨 전략입니다. GLDM 40%, 나스닥 ETF 40%, 현금 20% 구성이죠. 극단적 안전자산과 극단적 위험자산을 섞어 중간 리스크 자산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경쟁 상품과 비교하면 GLDM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GLD는 유동성은 최고지만 보수가 4배 비싸죠. 이의 이유는 보수가 0.25%로 중간이지만 주가가 $50대로 GLDM과 비슷합니다. SGOL은 스위스 금고 보관을 내세우지만 거래량이 적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금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2013년 금값이 28% 폭락했던 적이 있죠. 둘째, 기회비용입니다. 금은 배당도 이자도 없어요. 주식처럼 복리 성장이 없죠. 셋째, 보관 리스크입니다. 극히 낮지만 금고 도난이나 재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세대들이 GLDM을 디지털 금 저금통으로 쓴다는 거죠. 로빈후드에서 용돈 받을 때마다 GLDM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무서운데 금은 안정적이라는 게 이유래요. 기관 투자자들도 주목합니다. 2024년 GLDM에 유입된 42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연기금과 보험사 자금이었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금이 필수 자산이라는 판단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GLDM 운용 자산은 162억 달러입니다. GLD의 750억 달러엔 못 미치지만 6년 만에 10배 성장한 거죠. 일평균 거래량도 300만 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스프레드도 0.02%로 매매 비용이 거의 없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금값은 미국 금리와 역관계입니다. 연준이 2025년 금리를 인하하면 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재점화, 달러 약세 등도 금에 유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금값 목표가를 온스당 $3,000로 제시했죠. 금은 어떤 정부의 부채도 아니다라는 JP모건의 명언이 있습니다. 화폐는 인쇄할 수 있지만 금은 캘 수밖에 없죠. 5,000년간 가치저장 수단이었던 금. GLDM은 그 금을 가장 쉽고 싸게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월급날마다 GLDM 한 주, 커피 한 잔 값을 금으로 바꾸는 습관. 10년 후엔 꽤 묵직한 금 자산이 쌓여 있을 겁니다. 주식 롤러코스터에 지쳤다면, 채권 수익률이 시시하다면 GLDM으로 황금빛 안정감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GLDM, SPDR 골드 미니 쉐어즈, 금을 미니로 쪼갠 ETF, 보수 0.10%의 초저가 금 투자, 월 5만 원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한 서민형 금괴.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했죠.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현금보다는 5,000년 역사의 금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GLDM은 그 금을 가장 작은 단위로 가장 싼 비용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금이 빛나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GLDM이 매력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가치, 그것이 금이고 그것이 GLDM입니다.